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빴어요.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서야 숨통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오니 주위에 마음을 터놓을 제대로 된 친구도 몇 없고 지인들만 수두룩하네요. 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응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아빠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딸바보로 유명하실 정도로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위로 4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항상 그런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오빠의 독차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점차 집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투병을 할지언정 살아계셨을 때에는 저희 오빠가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으니 폭군도 그런 폭군은 없더군요. 매번 폭력으로 저를 다루는 것은 예산일도 아니었고 욕설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옆에서 안 말리고 뭐 했냐고요? 먼저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돈을 버신다고 일을 자주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핑계로 절 방치하셨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오빠를 말리지 않았을 거란 점을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알고 있듯 누구보다 오빠가 제일 먼저 알았겠죠. 그러니 거리낌 없이 제게 폭력을 행사한 것일 테죠. 일이 끝나고 돌아온 엄마에게 말을 해도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다음 날이 되면 오히려 더 절패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심한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점차 그 수위의 선이 조금씩 높아졌던 것 같아요. 쥐 죽은 듯이 시키는 일을 다 했고 얼굴에 멍을 달고 다니기 일쑤였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날 지켜주지 않았냐고, 혼자 하늘로 가면 속이 시원하냐고 목 놓아 소리치곤 했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대학교도 지역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냥 집을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도 많이 원망스럽지만 엄마에게 한 가지 감사한 점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의 절반을 제게 뚝 떼어주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돈을 제게 주시면서 앞으로 일절 지원 없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두셨지만요. 절반을 떼어주신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이 얼마 나올 건데 절반은 제 몫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금액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지이지만 오빠만 사랑하는 엄마가 제 몫을 제대로 줄까 의문이었는데 그래도 미운 저도 자식은 자식이었는지 제 몫은 받게 되었네요. 그 길로 집을 나왔고 왕래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아버지의 목숨값과도 같은 돈은 허투루 쓸 수가 없어 작은 전셋집을 하나 얻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등바등 일을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도서관을 가고 햄스터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독립을 하게 된 이후부터 연락처도 싹 바꾸고 잠수를 탔는데 카카오톡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엄마 휴대폰에 제 번호는 없어도 카카오톡 아이디는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26이 되던 해에 엄마로부터 6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결혼한다고 집과는 인연을 끊은 거냐고요. 저 엄마의 정을 되게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동기들과 친구들이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받은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이야기, 자상한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 밑에서 화목하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 시달렸고 자격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러운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6년 만에 온 연락 한 통에 한 톨의 관심이라도 받은 것 같아 웃음이 나더군요. 26이 된 저는 어느새 대학교도 졸업한 이후였고 학자금 대출도 다 갚은 이후였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을 굴려서 돈도 꽤 모아서 지방이지만 깔끔하고 혼자 살기 알맞은 전셋집도 구할 수 있었고요. 스스로 또래에 비해 연봉도 높은 편이었기에 이 정도면 꿀리지 않겠지 싶어 6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나 성공했다고, 엄마 도움 없이 이만큼 컸다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절 보자마자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기도 안 차서 보기 좋아졌다고 돈 많이 버는데 돈 좀 보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6년 만에 만난 딸한테 말이에요. 그동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엄마가 번 돈, 그리고 원래 모으고 있던 재산은 제가 집을 나간 지 6년이란 세월 안에 전부 오빠의 사업자금으로 들어갔고 줄줄이 말아먹었는데 그 와중에 여자를 만났다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자금이 없으니까 저보고 모은 돈 좀 내놓으래요. 제가 싫다고 대답하니까 오빠는 손을 하늘 위까지 올려서 아씨, 달라고 하면 그냥 입 다물고 돈이나 내놓지. 말이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본능적으로 눈을 꽉 감으니까 쫄았냐? 하며 피식피식 비웃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엄마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어이가 털려서 엄마를 보며 엄마는 왜 항상 지켜보기만 해? 라고 물으니 멋쩍게 웃으며 결혼 앞두고 너희 오빠 조금 예민해서 그래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몇 년 전 맞았던 기억이 제 발목을 붙잡아 남자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저보다 덩치가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거나 몸을 움직이면 돌처럼 몸이 굳고 숨이 가빠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염려되어 정신과 상담도 받아가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며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진짜 제가 뭘 기대했던 건지 스스로가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을 순 없더군요. 일단 무사히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순종적인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새언니가 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끼리끼리 만나서 지 같은 여자 하나 데리고 오겠지 싶어서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웬걸 정말 참한 아가씨를 하나 데려왔더군요. 저보다 2살 많은 멀쩡한 언니였어요. 그 언니도 참 남자 보는 눈이 어쩜 그리 발바닥에 달려있는 건지. 그런데 오빠가 하는 태도 꼬락서 언니를 보니까 속았구나 싶더군요. 아니 절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다정한 척, 위하는 척, 자상한 척을 하는데 제 2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해사하게 웃으면서 처음 뵙는다고 말씀 많이 들었다며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얼굴 뒤에 오빠는 입모양으로 속삭이고요. 참 콩가루 집안이죠? 언니는 집안도 괜찮더라고요. 무남동녀 외동딸에 사랑받고 자란 티가 풀풀 났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오빠가 그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남자는 하늘이라고 여기는 저희 어머니도 언니의 말에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이가 없고 웃겼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쯤 되니까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복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껏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제가 불쌍해서요. 아직도 오빠가 손을 올리는 신용 하나에 돌처럼 굳어버리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서러워서요.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언니가 제 휴대폰을 뺏어가더니 자신의 연락처를 막무가내로 저장하더군요. 자기는 외동딸이라 여자 형제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여동생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런 막무가내의 행동도 사랑받은 티가 역력하니 참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옳거니 이거다 싶더라고요. 저도 잘 지내고 싶었다고 웃으면서 언니의 전화번호를 감사한 마음으로 저장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고 나니 오빠가 웬일로 알아서 비일 맞추냐? 아니, 진작 이렇게 입안에 혀처럼 굴지. 그럼 네가 덜 맞았을 거 아냐. 하며 제 머리통을 툭툭 치더라고요.
주먹을 쥐며 꾹 참았습니다. 제가 내려간 날은 금요일이었고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몇 년 만인진 모르겠으나 엄마랑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니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문득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응? 왜 안 자니? 얼른 자.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그 말하려고 엄마 집 온 거야. 나 엄마 모실 생각 없고 효도할 생각도 없어. 엄마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 정말 죽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 보험금 절반 쥐어주고 독립을 요구하듯 말했지만 사실 버림받은 거랑 뭐가 달라? 늘 오빠, 오빠, 오빠. 그러니까 이제 나 찾지도 마. 엄마 얼굴 보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니, 너 무슨 소리니? 그래, 이런 게 엄마지. 이런 거 공감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게 엄마지. 엄마, 아까 오빠가 손 들었을 때 멀뚱히 지켜봤어? 아니, 왜 항상 내가 맞을 때마다 지켜만 본 거야? 왜 오빤 야단치지 않았어? 나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철저하게 이 집안에서 배척받아왔어. 그러니까 엄만 나한테 효도 요구하면 안 돼.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각자 살아가자. 나도 이제 내 한 몸 겨우 건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이제 가족 없이 사는 거 정말 익숙해. 지금 직장에서도 사람들 나 고아로 알고 있어. 엄마 아빠 다 죽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듯 각자 살아가자. 나 찾지 마. 내가 엄마한테 고마운 건 적어도 아빠 보험금은 내 몫을 착실하게 준 것, 그것뿐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돈 요구하지 마, 엄마. 정말 그러지 마. 말하면서 목이 절로 메어 거의 울먹거리며 웅얼거리듯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제 이야기에 대꾸를 제대로 못하시고 조용히 그래, 많이 미안했다 라고 하신 뒤 돌아 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보냈고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오빠를 마주치면 또 휘둘리기만 할 것 같아 아침 일찍 집을 나왔어요. 엄마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인지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침밥을 차려주시며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엄마 밥상 받아 먹으니 목이 턱턱 메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왔고 엄마는 종종 연락하는 것도 싫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그냥 못 들은 채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필요에 의해 엄마가 제게 그러는 것 같아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어찌되었든 저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게 어거지로 번호를 저장한 언니에게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했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은 언니는 아침부터 당황하는 듯 했지만 사람 좋게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저랑 만난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오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이른 아침에 갈 곳이 없어 카페에 들어가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고 기다려도 된다고 누차 얘기했었는데 언니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채로 도착했더라고요. 머리에 물기도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우리 오늘 또 보네요 하며 웃어주는 얼굴을 보니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냐는 말에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는데 언니는 재촉 한 번 하지 않고 절 기다려주더군요. 그런데 시작이 어렵지 입을 한번 여니까 술술 잘만 나왔습니다. 사실 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클라우드 어플에 증거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오빠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정말 증오스러웠지만 그래서 신고하고 벌을 주고 싶었지만 차마 가족이라는 혈연에 아버지도 없고 세 식구만 남았다는 고작 그 혈연에 마음이 약해져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며 맞았던 사진, 욕설을 들었던 메시지 등등 전부 백업을 시켜놨습니다. 다시 악몽을 끄집어내는 기분이라 불쾌했지만 친히 언니에게 한 장씩 보여주었어요. 언니는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상은 참 많이 다를 거예요. 언니를 잠깐만 봐도
저는 언니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잘 자라왔고 좋은 사람인지 느껴지거든요. 오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 이제 그 집 가족 아니에요. 저 연 끊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도 만나자마자 손을 올리려고 했고 얼굴 보자마자 결혼 자금으로 쓰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언니,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언니가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할 시간도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언니는 오빠에게 속고 있어요. 원하신다면 제 자료들 언니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도망치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언니는 제 말이 이어질 때마다 하얗게 질려갔고 점점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전부 사실이냐는 질문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언니에게 모든 사진 파일들과 제가 받아온 협박 메신저들을 보내주었어요. 어차피 저 연 끊었으니까 제가 준 것들 가지고 가서 오빠한테 제 이름 들먹거려도 돼요. 저 이제 안 볼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다니는 직장도 주소도 몰라서 저한테 해코지 못할 거예요. 동사무소에도 제 주소지 비공개로 요청해놨거든요. 그러니 저 들먹거리며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확인이 한번 필요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헤어지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저와 언니는 헤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까지도 멍하게 앉아있는 언니를 보니 잘했다 싶으면서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잊고 지냈는데 2주 정도 있다가 언니 번호로 연락이 한 통 왔더군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단 말이 맞는 것인지 언니는 그날 그 사진들을 들고 저희 집으로 바로 갔고 저희 엄마와 오빠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혼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처음에 오빠는 아니라며 살살 달래려고 했고 저희 엄마는 마지막 남은 양심의 발악이었던 것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상황이 극으로 치닫자 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하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오빠가 언니에게 손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콧대 높은 거 비위 맞춰주니까 자기가 웃어 보이냐고 동생이 미친년인데 왜 연애한 자기 말은 안 듣고 처음 만난 동생 말만 듣는 거냐고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때렸대요.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아도 그게 어디 막아지겠나요? 그렇게 언니는 한참 동안 맞다가 엄마가 오빠를 붙잡고 늘어진 찰나의 순간에 집 밖으로 언니가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모든 사정을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폭행죄로 입건이 될 것 같다고 덕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고맙고 많이 미안하다고 그래도 결과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들으면서 개버릇은 남도 못 준다는 말이 딱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빠는 언니네 가족에게 잠시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 등등 이빠른 소리를 하며 찾아와서 무릎도 꿇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언니의 맘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하긴 언니가 동아줄 같은 존재일 테니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오빠를 한 대 친다거나 그렇게 직접적인 복수를 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오빠 인생 한 자락을 제가 망쳐주었고 멀쩡한 여자 하나 인생을 구제해 준 걸 생각하니 참 속이 시원하더군요. 어차피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혼자였는데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싶기도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가족에 대해 미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끊어냈는데도 제 일상에 커다란 지장이 생기지 않아서 한편으론 참 많이 씁쓸하네요.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전 씩씩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제게 잘했다고, 장하다고, 힘내라고 그런 응원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 위로가 될 것